환자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약간 조금 알고리즘이 맞는데 앞에 내용이랑. 환자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환자가 줄어든다. 편하겠죠. 근데 한 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는 특히나 응급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군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분이 군인이라 할지언정 전쟁을 원하는 군인은 없을 거예요. 의사, 간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프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팠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이 아닌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본 것 같은데 저는. 어, 그래? 환자는 돈이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 뭐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굳이 안 가져도 된다. 그런 나쁜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하자가 있을 거고 아프기 마련이고 익스파이어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나쁜 마음을 안 가져도 된다고 봐요. 다만 그런 일은 늘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병원은 진짜 살아가는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환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슬퍼하면 안 될 것 같고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연도마다 그 환자 수를 측정을 해서 인원 배치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안 아프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간호사 하기 싫어하잖아요. 간호사들 다른 일 하란 말이야. 간호사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하세요. 굳이 뭐 의사나 병원 수익에 신경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접했어요. 이제 환자가 진짜 안 오면은 오늘 왜 이렇게 환자가 안 오냐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아프기를 그렇게 말하시나 그 참 이게 뭐 월급쟁이의 삶이라서 저는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죠 저는. 혹시 뭐 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었나요? 일터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이 환자가 왜 이렇게 없지? 119 좀 전화해서 좀 오라고 할까? 우리 병원으로 오라 할까? 그러지 마셔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한 번은 안 되겠다 119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해서 딱 전화하셨어. 환자가 겁나 쏟아왔어. 진짜로 장난 아니고. 그러놓고 교수님 짜증을 내시더라고. 아씨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교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끝났는데 아니 그 어디서 그 또 아픈 사람은 진짜 어디든 있어. 다 끌고 오시더라고. 환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다 의료진도 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되게 복합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고령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 병원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요양병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소아과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소아과 전공이 한 명인 거 들었죠? 물론 그 3D적인 어떤 수가적인 문제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그거기도 하지만 만약에 소아가 굉장히 넘치고 로컬에서 소아병도 엄청 잘 되고 이러면 많아졌겠지만 뭐 약간 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과학 기술을 의료학 기술을 또 좀 봐야 돼요. 로봇 시술하는 데도 많고 그러면은 의료진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어차피 인건비 싸움이잖아 병원은. 오히려 줄어든다면 간호학과를 줄여야 되겠죠. 좀 줄이자니까 좀 말 안 들어요. 일단 환자가 줄어든 방법은 제가 두 가지 생각해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건강해진다. 네. 전 국민이 건강해지면 환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병원 진료비를 인상해서 문턱을 높인다.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두 번째 얘기한 거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 때문에 지금 수가 어쩌고 저쩌고 심평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정치인 중에. 그러면 분명히 나온 얘기가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은 수가를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수가를 조정하자는 거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의료비가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뭐 GDP, 뭐 경상 의료비 이런 내용이 또 있긴 한데 이건 또 다른 주제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일단 단적인 예시로 내시경 관련 비용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진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몇십 배 차이 나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3배나 더 비싸요. 그래서 내시경 비용이 전혀 비싼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거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비싼 거고 다른 나라가 미친 듯이 비싼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건비를 고려한다면은 비싼 게 좋냐 이거거든요. 상대적인 관점에서나 절대적인 관점에서도 싼 편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진료비를 조금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왜냐면 왜 반발이 나오겠어요. 응급실 와가지고 그 관장하고 간 분 있거든요. 배 아파가지고 변비라 가지고 4, 5일 동안 병을 못 봐가지고 응급실에 왔다. 사실 집에서 관장하고 해도 근데 그거 9만 원 나왔다고 10만 원 나왔다고 응급실 자기가 그 와가지고 아니 똥 빼는데 왜 10만 원이나 나오냐고. 관리료가 7만 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니까 아니 똥만 뺐지 내가 언제 진료를 받냐고. 다음부터 똥만 해보시면 집에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문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몇십 년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같아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장 한 번 했는데 10만 원씩 나오냐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가 있겠냐고. 여기 이미 익숙해졌는데 절대 안 되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적으로 경각심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변비 걸리면 큰일이다면서 장운동, 네. 걷기, 달리기 네. 열심히 하고 유산균 챙겨 먹고 이런 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건강 관리를 하는. 네. 그러면은 건강해지면서 병원도 안 오고 병원비도 줄이고 그러면은 이제 건보료 재정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수가를 조정해 버리면은 인건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거든. 법을 잘 피해 나간단 말이야. 피해 간다기보단 잘 이용을 해. 만약에 환자가 줄어서 다 건강해져서 돈이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안 써 100% 안 쓰고 예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방의학이 엄청 인기로 급부상할 거야. 거기 이제 막 설명하는 뭐 간호사 뭐 다 뽑아요 또. 어쨌든 일자리는 창출될 것 같아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의료진들은 일할 때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또 의료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큰 걱정이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정상적으로 막 돌아가가지고 온전히 병원 운영을 위해 쓰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온다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좀처럼 잘 보지 못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최근에 뭐 건강에 대한 욕구나 뭐 웰빙 이런 게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뭐 텔레비전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요새는 바디 프로필 아니야? 건강을 해치워가면서까지 바디 프로필을 찍으시던데? 이제 중장년층 보면은 중장년층. 네.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일주일에 뭐 3, 4회 고강도, 중강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중강도는 파워워킹 이런 거고 고강도는 달리기 같이 이렇게 숨 차는 그런 운동인데 그걸 30분 이상씩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건강에 대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의료비 감면이나 어떤 다른 진료 감면에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을 열심히 유지했음에도 걸렸으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약간 좀 코로나 백신 같은 거네. 그건 또 다르죠. 당신은 백신을 맞았지, 당신은 코로나에 걸렸지만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리신 거기 때문에 공가로 빼드리겠다. 열차 안 쓰게 해드리겠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이제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게. 네, 인센티브네요. 이거를 또 연계해서 만약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걸 뭐 어떻게 잘 개발해서 생체 신호를 감지해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3회씩 했는지 맥박 같은 걸로 체크를 하는 이제 그런 게 개발되면은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똑똑하잖아. 내가 그걸 봤어요. 포켓몬고가 한창 유행할 때 몇 킬로 걸어야지 깨지는 알이 있어요. 근데 걷기 귀찮아한다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휴대폰 왔다 갔다 하게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깨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다니까. 그러면은 그 맥박을 150회, 160회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뭐 그런 기계 뭐 하는 게 생기겠지. 비아그라 이런 거 먹어요. 아니야. 그거는 자기 몸을 어떻게 만드는 거잖아. 그 약간 어떤 기계를 써서 이게 뭐 감지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래 된다니까. 어려워. 페이스메이커 놀라나? 페이스메이커 시술 받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혜택을 보게 하게끔 하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신직종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직장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이 의료계는 잘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음. 좀 환자가 음.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음. 이제 병원 이용객이 줄 거고 음. 저의 업무 부담 줄 거란 말이죠. 네. 1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업무량이 줄어들면은 솔직히 그게 맞는 거기도 해요. 국제 표준을 항상 얘기하면서 거기 근처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간호 인력 자체가 2배 이상 모자라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은 웬만한 성인병 같은 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혜택을 강화하면은 음. 할 것 같아요. 나조차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NFT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떤 앱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걸으면 걸을수록 돈 주는 네, 거? 돈을 주는 거.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걸어 다니더라고요. 야, 그거 안 걸어 다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에. 절대 안 걸어 다녀. 뭐 자기들 열심히 뭐 공원 산책하고 막 했다고 하던데. 그 이 기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기계 제목이 뭐냐면 돈 버는 애 뭐 대신 걸어주는 기계 가면서 또 만들어가지고 판다니까 그거를. 나도 한번 포켓몬고 열심히 할 때 그거 했어요. 나도 그거 사가지고 들으니까 개꿀이더만. 일어나면 알이 5개씩 깨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조작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네. 이런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트루먼 쇼 해야 돼. 트루먼 쇼. 누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사생활 노출이 다 돼야 돼. 힘들어. 안 돼, 안 그러면 돼. 그냥 다 여기다가 영화처럼 칩을 박아놓고 해야 되겠네요. 안 돼, 안 돼. 아.